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애플 사이더 도넛 해볼 건데요. 책에 도넛이 젤리 도넛, 애플 사이더 도넛 두 개 등장하죠. 하지만 두 개 굉장히 다른 도넛이니까 하나는 발효를 하는 거고 하나는 케이크 같은 도넛, 케이크 도넛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레시피 자체는 쉽지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거 보통 틀에 들어붙을까봐 이런 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 코팅을 해주시는데 중탕에서 녹인 버터를 다 칠한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다른 유지 성분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뭐 카놀라유나 이런 거는 굳지가 않죠. 굳지가 않으니까 별로 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아요. 책에서는 일반 사이즈를 도넛을 했지만 오늘은 그 미니 도넛 몰드를 보여드립니다. 오래된 철판, 이건 오래된 거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제품 중에서는 식기세척기 한번 잘못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흉측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허드레로 사용할 때 쓰고 있고요. 여기에 너무 버터가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버터가 모여 있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뒤에 밀가루 칠을 해서 이렇게 탄탄탄탄 해서 철판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실 때도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잘 해야 되니까 실제로 조금 이런 식으로 골고루 묻혀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날씨가 너무 추우시면,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더우시면 이게 다 녹으니까 차라리 이 틀째로 해주시는 게 좋고, 냉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해서 옆에 두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몰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넛 몰드가 없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도넛 몰드 없어서 이거 안 할래요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도 애플 사이더 도넛이라는 이름 하에도 이런 머핀컵에 하는 분들 그렇게 판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쉽죠. 판매가 쉽고, 이것도 일일이 판매하는 측에서도 보통 농장에서 판매를 많이 해요. 사과를 수확해서 하는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몰드가 없는 데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편의상 그렇게 현실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한국에는 애플 사이더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파는 애플 주스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레시피 항상 소개해 드릴 때도 걱정되는 게 한국에 애플 사이더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만들냔 말이냐, 그냥 사과 주스로 대체를 하면 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그 애플 주스는 맑은 색이잖아요. 투명하고 맑은 색인데 이건 이렇게 진합니다. 진하고 이건 자체는 향신료 이런 게 포함 안 된 것도 있지만 따뜻하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한국 애플 주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시나몬 스틱이나 이런 거, 정향 같은 거 넣어서 졸이면 되더라고. 그러면 색깔도 탁해지고 조금 이런 애플 사이더의 질감이 나기 때문에 맛 자체는 사과 주스보다 덜 달지만 조금 더 진한 느낌, 하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책에 이렇게 정보 실어놓은 거 봐주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재료 중에 넛맥이 있는데 이거가 1g밖에 안 들어가더라도 반죽에 들어가면 확 향이 그런 이국적인 향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혀가 꼬이네요. 그래서 한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뭐 생강가루 이런 거나 다른 향신료 1g을 대체하셔도 되지만 넛백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가루는 다 채를 쳐서 이렇게 뒀고요. 이렇게 놓고 채는 이쪽에 해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는 뒀고 애플 사이더도 이렇게 치워두고, 계란하고 바닐라는 섞어서 시론인데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애플 사이더도 시론이고, 버터하고 설탕은 같이 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론으로 뒀습니다. 버터가 시론이 아니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반죽을 만들자마자 짤주머니 할 건데 다른 짤주머니 사용하는 거에서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주시고요. 짤주머니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런 지퍼백 사용하는 거 항상 말씀드려요. 지퍼백을 똑같이 하셔가지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잘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짤주머니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공정 자체를 보시면 이걸 섞고 나서
계란과 바닐라를 섞고 가루는 이미 다 섞어놨고 그다음 애플 사이다고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여기에 보면 설탕보다 이게 버터가 작다 보니까 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덜 섞일 수가 있는데 항상 거품기 사용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스패츌라에서 이렇게 거품기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설탕이 지금 여기에는 백설탕 50g만 들어갔고 겉에 코팅용으로 100g과 시나몬 가루를 섞어서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쟁반에 이렇게 펴놨는데 이런 것도 잠깐 이거 보여드리는 거 깜빡해서 이렇게 해놓고 네, 옆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준비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반죽을 시작하시는 게 완성되고 나서도 덜 당황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코팅용 설탕을 갈색 설탕으로 하시면 결과물의 차이가 있는 게 갈색 설탕이 습기를 머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설탕처럼 저렇게 부슬부슬하게 코팅용으로 안 되기 때문에 꼭 코팅용으로는 백설탕을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설탕하고 버터가 완전히 이제 떡진 것처럼 그런 질감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섞였고요. 네. 이런 거 하실 때 거품기가 약한 거라면 이게 휘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품기는 핸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탄탄한 게 좋습니다. 계란과 바닐라 섞은 거를 항상 풀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넣어봤자 노른자 후딱 여기 딸려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넣고 완전히 처음에 넣은 게 이렇게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많이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나눠 넣으면 되지 해서 이 상태에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나눠 넣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품기 가운데 부분, 끼인 부분하고 볼 아래쪽, 가장자리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계란의 흔적이 없어졌다 싶으시면 계란이 들어갈 때마다 묽어져서 거품기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될 거고 오븐은 예열이 다 됐다고 이제 그 소리가 나네요. 항상 예열을 베이킹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재료 섞기 시작할 때 정도 해 놓으시면 보통 15분 내외로 걸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에서도 이런 거는 깔끔하게 긁어서 끝까지 사용을 해주시고요.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영상 완성도가 높겠지만 일단 이대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색은 151쪽에서 152쪽으로 되고요. 살짝 분리가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루류는 이미 채를 쳐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섞였으니까 나누어서 넣으면 되죠. 나눠서 넣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품기 사용하셔도 좋고 스패츌라 사용하셔도 좋은데 스패츌라 사용하실 때가 더 어떨 때 좋냐면 이렇게 거품기보다 가장자리를 긁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품기 할 때처럼 계속 안에 끼인 거를 안 빼도 되죠. 그런 건 좋고 거품기 사용이 편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가루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뻑뻑해지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에 시나몬 가루도 들어가고 넛맥도 들어가고 하니까 반죽 색깔도 진한데 거기에 또 시나몬 슈가를 코팅을 하죠. 그래서 색깔은 진하지만 그만큼 풍미도 좋고 시나몬과 그 애플 사이더가 만나면 정말 그 가을가을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에도 기재를 해놨지만 애플 사이다가 없어서 혹시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어떨까 하고 해봤더니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설탕 여기 배합도 있고 그러니까 주스는 가능하면 무가당이 좋습니다. 너무 단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거 하실 때 가장자리 그 다음에 저기 아랫부분 완전 날가루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주시면 돼요.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빡빡해지는 것 같다가 또 애플 사이더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또 다시 질감이 이게 그게 되거든요. 물러지니까 묽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질감 변화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다 섞였으면 지금 빡빡하죠. 빡빡하면 애플 사이더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섞어주시고, 똑같이 3번에 나눠서 섞을 건데 할 때 막 튀고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가장자리 가운데 훑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애플 사이더나 계란이나 이런 게 실온이 아니면 섞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꼭 실온을 지켜주세요. 애플 사이더가 3번에 들어가서 다 됐고, 안으로 아랫부분까지 이제 걸린 게 없고요. 날가루나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거품기는 저희가 사용이 끝났으니까 옆에 치워두고 한번 마지막에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랫부분까지 다 됐으면 저희가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씩 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미리 뚫어두지 마시고, 구멍을 짜주머니에 뚫어두면 다 새기 때문에 긁으실 때도 윗부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아랫부분까지 해서 여기 위에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짤주머니가 너무 위에까지 가득 차면 저희가 묶기가 힘들죠. 그래서 반죽에 비해서 짤주머니가 작더라도 이 반죽 자체는 조금 여기 보울에 있다고 해도 큰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실온에 두시고,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넣어서 한 번만 더 넣어가지고 이제 묶어서 굽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처럼 고무줄을 사용하는 분도 있으시고 집게를 사용하는 분도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이 제일 편해서 이렇게 항상 두고 사용합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위에 새는 게 걱정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묶어주셔도 좋은데 저는 항상 불안을 방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이제 틀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받쳐놓은 젖은 수건이 얼마나 열일하는지 보이시죠? 여기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케아에 요새 이런 게 가격 괜찮게 많으니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실 때 무조건 일자로 쭉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기역자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몰드도 작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시고, 이게 여기 반죽 안에 뚝 떨어져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베이킹 파우더 덕분에 부푸니까 대부분 도넛 몰드 할 때 끝까지 채우세요 말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넛이 또 구멍이 매력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 정도 딱 윗부분이 보일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옆으로 하거나 하지 마시고 항상 직각으로 하셔야 이게 잘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 뒤에 아래에 탕탕 몇 번 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그게 되게 할 거니까, 평평하게 되게 할 거니까 너무 모양 이런 거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몰드가 해놓으시면 저희 케이크 도넛도 위에 아이싱하고 데코레이션 하면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윌튼, 어차피 한국에서 판매도 윌튼 제품일 거고, 윌튼 제품의 특징이 가격이 만만하죠. 대부분 막 2개씩 쌍으로 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시면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 젤리 도넛은, 이제 발효 도넛은 어떤지 또 그것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했고, 이제 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해서 치는 이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반죽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게 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조금 아까 저거보다는 반죽이 훨씬 많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는 그런 머핀컵을 까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오늘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전분 한 3분의 2 정도. 이건 훨씬 짜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워서 오븐에 넣고 굽겠습니다. 반죽을 꺼냈고요. 이렇게 탁 치면 대부분 다 빠질 거예요. 빠질 거고, 혹시 이런 게 안 빠지면 마지막에 이걸로 살짝 그렇게 포크 같은 걸로 드러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굴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이제 지금 설탕이 골고루 묻기 때문에
뜨겁지만 후딱 해서 이제 한 번 더 식힌 뒤에 한 번 더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애플 사이더 도넛 만들어 봤고요. 베이글하고 다르게 도넛은 구멍이 없으면 매력이 확 떨어지니까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로 먹거나 해서 이게 구멍이 없는 베이글도 많거든요. 하지만 도넛은 몰드를 꼭 최대 3분의 2 정도만 채우셔서 구멍이 꼭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제가 이 레시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레시피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이제 한국에는 사이다가 칠성 사이다 이래서 탄산 있는 그런 쪽으로만 잘 알려진 것 같은데, 미국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있고 차갑게 먹는 것도 있고, 굉장히 애플 사이더의 이런 우리가 한국에 생각하는 범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뭐 달다 살찐다 해서 이런 설탕 부슬부슬한 느낌 없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부슬한 투박한 매력, 이런 게 매력이니까 토핑을 잘 해주시고요. 뜨거울 때 묻히는 이유가 설탕이 살짝 녹으면서 더 잘 붙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완전 식고 하시면 그냥 설탕이 시나몬 슈가가 우두두 떨어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사진에는 이런 팔각 정량 이런 게 사진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거 하실 때 노끈하고 시나몬 스틱이 왠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 끼워서 선물하고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이 다음에 젤리 도넛은 우리가 한국의 던킨 도넛에서 흔히 보는 그런 발효 도넛이니까 매력이 되게 달라요. 이름은 둘 다 도넛이지만. 그래서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레시피가 1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방송도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se are my apple cider donuts and hope you enjoyed the video. I have about 12 more to go, so hope you stay tuned. Thanks everyone and happy baking. Bye. See you next time.